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128화 전체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전개가 펼쳐지는데요. 이번 화의 표지는 화산 위에서 용과 함께 바베큐를 뜯고 있는 밀짚모자 일행과 마법사 미래가 검은 고양이의 형상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그려달라는 독자 리퀘스트를 모아서 마법사 복장의 밀짚모자 일행이 용과 함께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니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장면은 빅슈타인 성에서 시작하는데요. 상디는 나미를 안고 루피, 조로, 우솝과 함께 성에서 뛰어내립니다. 착지하고 보이는 광경은 온통 주변이 레고로 만들어진 왕국이었고 중앙에는 거대한 나무 이그드라실이 보입니다. 깨어난 조로는 루피와 거대 토끼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에 이끌려 이곳으로 따라왔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도 루피는 우솝이 거대 사자 정도는 혼자 처치할 수 있었지 않냐며 따지고 우솝은 눈을 뜨니 고양이에게 먹히고 있어 정신이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이때 우솝은 그들의 갑옷들이 일반적인 사이즈와 같기 때문에 여긴 엘바프가 아닐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거인의 마을로 내려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마을로 가는 길에 거대한 메뚜기를 타고 있는 거인족의 복장을 하고 있는 보통 크기의 수염의 특징이 보이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수염난 남자는 루피 일행들에게 이곳은 신의 나라라고 설명합니다. 그 남자는 이 나라는 거대 토끼 귀이신, 거대 고슴도치 가시이신, 그리고 성을 지배하는 고양이 이스켓에 의해 지배를 받는 나라라고 설명합니다. 이 남자는 최근에 마을 밖에서 귀이신께서 타죽는 사고가 있었다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루피는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자신이 했다고 말하려고 하네요. 이때 우솝은 루피가 쓸데없는 말을 하기 전에 입을 막아버리고 조로, 나미, 상디는 휘파람을 불며 거대 토끼를 죽인 일을 숨기려고 합니다. 수염난 남자는 루피 일행들에게 배가 고프면 우리 마을로 와서 음식을 먹으라며 자비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성의 다른 쪽으로 가면 절대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역시나 루피는 청개구리처럼 왜 안 되냐며 가고 싶다는 뉘앙스로 이야기합니다. 수염난 남자는 그곳은 태양신전이 있기 때문에 사나운 경비들이 보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아무도 그 신전에 가보지도 못했고 그곳에 도착하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나미는 이런 사실을 루피에게 말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요. 역시나 루피는 수염난 남자의 말을 듣고는 흥미로운 표정으로 바뀌며 말이 끝나는 동시에 태양신전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조로 역시 그곳을 지키고 있는 경비들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루피를 쫓아갑니다. 상디 역시 조로에게 잔소리를 하지만 역시나 그들을 따라갑니다. 루피가 달려가는 와중에 도로가 너무 긴 것과 왕국이 너무 넓어 보이는 것에 의문을 가지지만 갑자기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부딪혀 넘어집니다. 그것은 거대한 거울이었고 주변의 모든 하늘과 드넓은 풍경 모두가 거울에 반사되는 장면으로 밝혀집니다. 레고 마을의 사람들은 밀짚모자 일행들 때문에 하늘이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고 충격을 받습니다. 루피는 거울을 뚫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거울이 깨진 후 레고 마을 전체가 거인의 방에 있는 디오라마였음이 밝혀지게 됩니다. 디오라마는 거대한 유리 진열장에 들어있었고 안에서는 밖을 볼 수 없지만 밖에서는 안을 볼 수 있는 구조로 진열장은 방이 천장부터 바닥까지 거대한 부분을 차지하며 진열장의 앞엔 거대한 창살과 거인이 드나들 만한 문이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에는 거대한 나무 탁자로 보이는 가구도 있으며 탁자 위에는 천실, 그리고 거대한 재봉틀이 보입니다. 수많은 레고 블럭들이 루피가 떨어진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밀짚모자 일당은 충격을 받습니다. 나미는 이 상황이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디는 거인이 여기 살고 있다면 잘 만들어진 케이지 안에 애완동물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허탈한 웃음을 보입니다. 나미는 이 상황이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의문의 사람이 등장하고 루피 일행들에게 우리 편이라고 질문하고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목소리는 케이지 밖의 테이블에 잡혀있는 초파였으며 조로가 그를 구해주고 나미와 눈물의 재회를 하게 됩니다. 초파는 눈물을 흘리며 모두들 찾아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네요. 나미는 초파를 안아주고 초파는 목줄이 너무 단단해서 못 벗었다고 합니다. 밀짚모자 일행들은 지금 있는 이 공간이 미세하게 변하는 것을 느끼고 있으며 우솝은 테이블 위를 조사하고 루피는 바닥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조로는 거인의 방과
사람 사이즈의 옷을 보고 거인들이 인형놀이라도 하는 거냐며 분노를 합니다. 우솝은 자신이 알고 있는 태양신의 인성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태양신이 좋은 사람인지 의심스럽다고 합니다. 루피는 방에 레고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상디 역시 레고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하고 토끼를 구울 때 냄새가 지독했던 이유가 합성수지가 같이 타고 있으니 그럴 만도 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이 거대한 방이 태양신전일 것이라 추측하고 주로는 디오라마 마을에 사는 코스튬을 입은 사람들이 태양신이 유리를 통해 들여다보는 애완동물 같은 것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두 마리의 거대한 짐승이 등장하고 이 두 마리의 짐승은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거대한 뱀과 까마귀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그것들과 싸우며 방이 물건을 부수고 불을 붙게 만듭니다. 그리고 방이 밖에서는 태양신이 복도를 통해 방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에는 Z 표시가 보입니다. 드디어 태양신을 목격하고 태양신은 오즈를 제외한 지금까지 보아온 거인보다 훨씬 크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간할 수 없는데요. 태양신은 긴 검은색 튜닉을 입고 사슴의 두개골을 뒤집어 쓴 날씬한 거인이며 지팡이와 태양의 상징이 그려진 방패를 들고 있습니다. 태양신은 방에서 연기와 소음이 나는 것을 발견하고 루피가 동물들과 싸우며 깽판을 치고 있는 걸 보고 놀라는 모습입니다. 루피는 기어 핍스를 사용한 상태로 불타는 방 가운데서 웃고 있고 고무고무 하얀 총으로 거대 뱀을 때려 눕힙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조로가 까마귀를 잡는 장면이 보이네요. 밀짚모자 일당은 태양신을 피해 디오라마로 숨어들고 거대한 고양이 이스켓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스켓은 화가 나 있었지만 그들은 이스켓의 머리를 때리고 그 위에 앉아 나미가 찾아낸 지도를 살펴봅니다. 나미는 레고 나라의 설계도를 찾았다고 말하고 상디는 상당히 좋아하는 표정을 지으며 나미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디오라마에서 이스켓을 탄 밀짚모자 일당을 태양신이 쫓는 장면이 보여지고 마을 사람들은 경로한 태양신을 보고 충격받습니다. 태양신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나미는 반대쪽 거울로 쭉 가서 그걸 부수면 바깥이 나올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루피는 빨리 나가자고 이야기하고 마을 사람들은 태양신이 화가 났다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태양신은 절대 도망치게 두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이번 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태양신의 정체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루피가 아니냐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요. 이번 화에서 묘사되는 모습은 로키라고 특정 짓기에는 상당히 애매한 느낌이죠. 그리고 우리가 엘바프에 대해서 예측했던 북유럽 신화의 흔적을 오다가 드디어 공개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점점 몰입감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다음 주는 정상연재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사랑한다고요.